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은 김유정의 봄봄입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개성 있는 인물들 사이에 벌어진 일을 그린 소설이고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머슴으로 일하는 대릴사위와 장인 간의 희극적인 갈등을 해학적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시간 순서가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건의 순서를 잘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셔야 하고요. 나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장인, 구장, 몽태, 점순이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모습을 지닌 사람인지를 파악하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보시면 필기를 미리 좀 해두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수업 시간에도 필기를 많이 하고 또 지금 선생님한테 받은 자료에도 필기나 그런 어떤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작품을 함께 쭉 같이 읽어보는데 의의를 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김유정의 봄봄. 장인님,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 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 자, 성례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결혼, 혼인이에요. 이게 나와 장인의 주된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소설이 어떤 인물에 대한 소개나 인물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대화로 바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를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뭐고 미처 자라야지 했는데 이때 자라지 않은 거는 바로 이제 그 점순이의 키가 크면 결혼시켜준다고 했는데 키가 안 자란다고 변명을 하는 거지. 겉으로는 그 어떤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핑계에 불과한 거죠.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도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3년 7개월이나 돈도 안 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거야. 그래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 자라는 겐지. 짜증 영문을 모른다. 짜증은 정말 이런 말이죠.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나한테 야 너 일 좀 잘해 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또 나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키가 안 자란다는데.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소설을 읽을 때 이 소설에서는 저 괄호 안에 인물의 속마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 괄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에 보시면 옆에 날개에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답을 체크해 보세요. 일단 괄호를 사용하는 효과는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보충해주는 역할이 있고 또 서술자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마음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동화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면 해학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겠죠. 이래서 나는 애체 계약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해야 할 것인데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땅에 붙어가지고 뭐로 벌어진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위아래로 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옆으로 땅에 붙어서 옆으로만 큰다 이런 얘기야.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알아서 결혼시켜주겠지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 아니냐. 시치미를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 나올까봐 지레 펄펄 뛰고 야단이다. 오히려 도둑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그런 상황. 우리가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이 장인은 오히려 미안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큰 소리로 막 나를 혼내고 하는 거지. 명색이 좋아 대릴사이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싱겁다라는 말은 싱겁다. 뭐하다 뭐 이런 말이죠. 쑥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쑥맥은 콩보리 구분 못한다는 뜻으로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쑥맥이 그것도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기다리지 않았나. 이때 쑥맥은 누구를 말하니? 예,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야. 아유, 내가 바보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언젠가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더니만은 우리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이고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고 같은 곳에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걸어올 때 서로 눈을 피하거나 방향을 달리하거나 이런 게 남녀간의 내외를 하는 건데 내외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도 한마디도 하는 법이 없다. 운물길에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으로 한번 재보는 거야. 지난번보다 컸나 안 컸나.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층 가서 재미키도 재미는 제기랄 뭐 이런 의미예요. 일종의 비속어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 인물의 답답함 이런 것들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거지. 하고 논뚝에다 침을 퇴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 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자기가 밑에서 너물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를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잡고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지시 그 물을 대신 길어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다. 나무를 하러 가면 소낭당이 여기 보시면 선앙당 이랬는데 마을 입구에서 그 마을을 지켜주는 애군을 지켜준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나무에다가 막 띠도 걸어놓고 막 소원도 빌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주십시오 하고 만약에 크게 해준다면 그 다음에 내가 떡을 갖다 놓고 고사를 드릴 테요 이렇게 간절히 원한 적도 있다는 거죠. 하고 치성을 드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인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다. 신이나 부처에게 간절히 바래가지고 꼭 이루어지게 하고 싶었지만 된 게 아무것도 없대. 그만큼 키는 뭐 잘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그 전날 장인과 싸움이 있었나 봐. 그러면 지금 시점보다 과거니까 얘는 그쵸 역순행적 구성 과거 회상이죠. 뭐를 붙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싱겁다. 못마땅하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이야.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를까. 그러지도 못할 걸 내가 심어서 뭐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붉어지는 장인님의 아랫배를 불리기 위해서 심으기는 조금도 싫다. 아이고 배야 일하기가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거죠. 이 사람 지금 꾀병을 부렸어. 난 모를 이제 모짜리 이게 벼를 기르려면 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 모를 이렇게 부어서 씨앗을 부어야 돼. 모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며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고는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담긴 키를 여기서 이제 키에서 이렇게 하나씩 던져서 뿌리는 거니까 그냥 바닥에 털썩 떨쳐버리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왜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어.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 오른 풀 한 숲을 뜯어서 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도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나를 한참 노려다보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너 빨리 안 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표현이죠.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이런 걸 보면 이제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닌 거지. 배가 좀 아파서요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뚝으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아, 이 장인 성격이 있네. 왜 그러니 어쩌저쩌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멱살 잡고 뺨을 때리는 거죠. 이 자식아 일하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셈속이야. 이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 이러면서 이제 비속어를 쓰죠. 이 소설에서 비속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비속어의 사용이 뭔가 격을 떨어뜨리거나 천박한 느낌보다는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사람 막 때린다는 거야.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자, 장인님은 높임말이고 이놈은 낮춤말이지. 두 개를 같이 쓰는 거는 이걸 통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거야.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누굴 막론하고 이런 말이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짧다고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 세워놓고 그의 뒤에서 이런 말이야. 욕필이하고 손가락질 할 만큼 두루 인심을 잃었다. 원래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을 잘해서 욕필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마을 사람들이 장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 장인에 대한 평판을 요약 제시하고 있다는 거.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마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그런 걸 조율해주는 사람이야. 번이 마름이란, 원래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때리고 그리고 생김새 생기기가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호박개라는 거는 뼈대가 굵고 털이 북실북실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런 약간 싸움꾼 같은 거친 모습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마름이야. 장인님의 외양이 똑같다. 장인님 외양이 약간 못되게 생기고 싸움 잘하게 생기고 욕 잘하게 생기고 그랬나 봐. 자기니 닭이나 좀 보내주지 않는다 하면, 애벌론 때 품을 안 준다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을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장인이 그 지주로부터 땅을 받아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인가 봐. 그런데 자기한테 밑보인 사람들에게는 땅을 뺏는 거죠. 횡포를 부리는 거야.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 재신으로 돌아치는 놈들, 즉 아부도 하고 막 뇌물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을 슬쩍 챙기는 거지. 이 바람에 장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한 놈이 엉금엉금 기어들어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하는 게 아닌가. 그 땅을 얻으려고. 그러나 내게 장인님은 큰소리야 계제가 못 된다. 왜? 나 없으면 장인님네 집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 장인님은 무색해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싶은 거죠. 덤덤히 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 안다. 조금만 있으면 가을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퇴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빠개놨다. 야, 이 장인님 대단하지.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지금 이 배 아프다고 연기하기 이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나 봐. 예, 늦잠 잔다고 하니까 돌멩이를 던져 발목을 깼어. 사나하시는 날 건승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결국 나중에는 이제 3, 4일 일을 못한 거죠. 거반 올상이 되지 않았는가. 농사일이라는 게 매일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 뭐 농사일은 그렇게 몰아서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작물은 하루하루 크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제때제때 해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4일씩 쉬고 농사를 못 졌다는 거는 장인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예, 그만 좀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가을에 벼 잘 되면 장가들지 않겠니? 나를 이제 꼬신 거죠. 그래서 귀가 번쩍 뜨, 장가들게 해준다고? 라고 해서 귀가 번쩍 뜨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동안 드릴 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이틀 할 일을 혼자 한 거야, 하루 만에.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경우가 옳지 않나. 그렇게 약속했으면 시켜줘야 돼. 벼쌈을 척척 들여놓아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골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 그러니? 라고 하는 거죠. 장인은 나의 노동력은 취하고 싶지만 아직 딸하고 결혼시킬 생각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핑계대고 하는 거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가요? 하고 남 납작만 붉게 해주고 막 고만이다. 나만 민망하게 만드는 거지.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하고 대또에다 메꿨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을 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 갔다가 오죽 못났으면 그대로 쫓겨왔냐고 손가락질 받을 테니까. 얘가 집에 가지 못하는 이유야 그게. 논뚝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 때야요. 그동안에 사경처 내슈 그랬어. 사경이 뭐냐면 그 머슴에게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월급 같은 거야. 3년 7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줬잖아. 내놔라 이런 말이야. 그랬더니 야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이렇게 말했어. 원래 내가 이 집에 온 이 명목상의 이유는 뭐야? 사위야. 근데 실제 나는 뭐야? 머슴이야. 예, 참 그렇죠. 한번 써볼까요? 실제는 머슴인데 명목상으로는 사위인 거지. 누가? 내가. 나의 이 집에서의 위치가 그래. 그러면 얼진 성례를 해줘야죠. 왜 안 하죠?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뜸 구장님한테 가서 단판 짓자고 한다. 작년에 한번 그 발목 다쳤을 때 그 말 믿고 일했는데 안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구장님한테 가는 거지.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버티고 이렇게 호령은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당연하지. 26에 건장한 청년인데.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뭐냐? 그동안 불만이 막 쌓였어.
그러나 내 참 사실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얘는 굉장히 또 순박해요. 어수룩하고 바보 같아. 그러니까 만만하지. 그 전날 또 이제 그 구장영감님네 가기 전날이야. 왜 내가 새곡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었느냐. 여기 보면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하죠. 이런 거 구어체인데 구어체 문체를 많이 쓴다는 거.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는 벌들이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트에서는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족같이 따뜻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봄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야.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봄을 맞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금 감성이 자극되는 거지. 우리 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남녀 연인들도 그렇고 봄 되면 설레고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이 말이 맘맘마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밥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자꾸 짜증이 난다. 공연히 소만 두립다 두들기며 아냐 아냐 이 망할 놈의 소 대가리를 꺾어드리라 이랬어요. 이게 이제 보면 화가 나는 건 소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소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왜? 왜 우라가 날까? 왜 화가 나니? 키가 안 컸으니까 화가 나지. 조그마니까. 키가 커야 결혼을 하는데. 그치? 점순이는 뭐 썩 그렇게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현치레들 크건만 이건 우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꼭 감참해 같다. 그러면은 뭐 별로 안 좋다는 뜻인가? 근데 아니죠. 참외 중에서 감참외가 제일 맛이 좋고 예쁘다. 그 말은 점순이가 내 눈엔 제일 예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순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말이 뭐냐? 이 감참외. 내가 점순이를 좋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참외가 감참외야. 왜? 예쁘고 맛있으니까. 근데 점순이가 감참외 같대.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훅훅 먹음직 좋다. 그러니까 이제 잘 먹게 생기고 건강하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이 당시 사람들은 뭐 크게 뭘 바라지 않고 그냥 배골치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점순이가 그런 거니까 이거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박한 사람들이야.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 가끔 가다가 몸이 장인님은 이걸 체신이 없이 들까본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러니까 경망스럽고 주의가 약간 산만한가 봐.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봐 이거 씹고 있느라면 의적의적 돌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굉장히 착하죠. 아 이걸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먹는 것이 다.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재로 머리맡에 곱게 내려놨다. 평소와 뭔가 달라?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치 떨어져서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이제 밥 다 먹어야 그릇을 가져가니까.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왜?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을 했나 봐.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려는지 혹은 제 소리인지 밤낮 일만 할 텐가? 이렇게 정순이가 나를 충동질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봐. 이런 얘기죠.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는 지금까지 이런 말이야. 지금까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싶어서 나도 공중에다 대고 혼잣말로 왜? 둘이 내외 중이야. 그러니까 안 보고 각자 벽에다 대고 막 하늘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례 시켜달라 해야지 뭘 어떻게 해? 라고 했어요. 점순이도 성례를 원하고 있는 거지. 하고 대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벌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곤 한다. 성장하는 계절이죠.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점순이가 이제 키는 많이 크지 않았어도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해진 거지.
이제 점순이가 컸으니까 나도 이제 좋은 거지. 이제 결혼해도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멀쩡하게 안직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에 있는 돼지우리에 죽을 퍼주고 있었다. 자, 구장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보세요. 서울을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우수염, 얼른 보면 지붕 위에 제비꼬랑지 같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약간 요런 느낌?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프링글스처럼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이렇게 생긴 수염인 거죠. 이렇게. 예, 이런 제비꼬랑지 같이 양쪽으로 뾰족 비치고 그걸 에헴 하고 맨날 이렇게 수염을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 이 수염을 한 번 또 만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구장의 외양을 묘사하는데 구장의 외양을 보면 서울 갔다 와서 서울 사람 따라 하는 거잖아. 허세하고 과시를 부리고 있는 거고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해학적이다라는 말 쓴 겁니다. 해학적이라는 것은 웃음을 유발하는 걸 말합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치매 계약하기를 막 이렇게 처음에 계약할 때 점순이가 키 크면 성례시켜주기로 한 거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 가만히 생각하고 자, 장인님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달려가서 장인을 밀치고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 빙장님과 치매하고 첫 번부터 말을 다시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히 고를 내려고 된다. 근데 빙장이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의 장인을 이르는 말. 나의 장인이 아니지. 다른 사람에게 장인을 이르는 말인가 봐요.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빙장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의 장인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장인. 그러면 지금 상황상 맞지 않네. 장인은 우리 장인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의 장인을 이르는 말이니까 좀 약간 뭔가 어쨌든 장인을 이르는 말인데 우리 장인님을 다른 사람한테 어쨌든 이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 뱀도 뱀이래야 좋냐고 창피스러우니까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빈모님 하라고 일상 말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맨날 이제 장인도 남들 앞에서는 그냥 장인 이렇게 부르기 싫은 거야. 좀 더 있어 보이게 빙장님 이렇게 듣고 싶은 거지. 뭔가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거죠. 장인도. 당장도 장인님이 하다가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 겨우 알았지만 맨날 그렇게 고치라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야.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인물을 희화화하는 거지. 되게 우스꽝스럽게 희화라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면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눈빛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아 성내고 뭐고 기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그만 멀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 아닌가. 예, 이 지금 장인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구장도 장인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그것도 그래. 그래 거진 4년 동안 안 자랐다니까 그 키는 언제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사경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찌 애를 낳지요? 그랬어요.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귓배기 하나가 키가 작은데 장모님은 애기를 낳잖아. 장모님의 체구를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장인의 의견을 반박하는 거지. 굉장히 해학적인 상황인 거죠 지금. 장인님이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돌이라도 씹은 얼굴이다. 인정하는 거지 뭔가. 코를 푸는 척하고 은근히 날 골려주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깨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굽히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확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질끈 쌀이 문깨로 찌러질 듯 하다가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날 째려보는 거지.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고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서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고소하다 이런 말이죠. 남들 앞이니까 뭔가 채통,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막 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이 말에서는 별반 신통한 규정을 얻지 못하고 갔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나지 않았어. 도로 논으로 돌아와 모를 부었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뭉태의 말. 여기 뭉태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뭉태라는 애는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루마지기를 얻어붙이니까 즉 구장 역시 소작인이야. 그래서 장인에게 땅을 얻어야 돼. 그래서 꼬였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굉장히 어리숙하죠. 뭉태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네도 말하기에 옳지. 나이가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구장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거 징역 가거든. 이러면서 나를 협박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만 나는 정신이 번쩍 났다. 정말 어리숙해. 왜 요전에 삼포 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재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때에 남의 농사를 하다가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 자기 산에 불 낸 거랑 남의 집 농사에 돈을 못 받고 일한 거는. 근데 그걸로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네는 정장을 간대지만 그거 괜시리 죄를 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 자네는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에 올 가을에는 열리를 제쳐두고 성례를 시켜주겠다고 하시니 좋은 고마운 겐가? 빨리 가서 뭐를 붙던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이러면서 뭐 나를 굉장히 회유하죠. 처음에는 막 겁도 주고 없는 법도 막 얘기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나를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회유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게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일이었다. 자, 작년에 발목 다치고 어저께 싸워가지고 구장님한테 갔다가 내가 꾀병 부리고 구장한테 갔다가 이제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거지.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잘못됐네. 여기 보세요. 작년에 한번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점순이가 충동질해서 내가 꾀병을 부려가지고 결국 구장한테 가가지고 했는데 아무 일이 없고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돌아온 거야.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의도한 일은 아니란 뜻이야. 갑자기 어떻게 하게 되니까.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막 자기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뭐 팔자걸음 걷나보지. 이까진 나쯤 두들기다가 남의 땅을 가지고 뭐처럼 닦아놓았든 가문을 망친다든 한 어른이 아니다. 얘는 마름의 신분이죠. 근데 그걸로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는 거지.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뵈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장인과 나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장인도 나름 자기가 이제 마름해가지고 집안을 좀 일구고 있고 나도 그냥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에 뭉태네 집에 마술을 간 것이 썩 나빴다. 또 이제 과거로 넘어갔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꾸 빈정거리는 것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떻게 하니? 임마 봉피리를 목판에다 거꾸로 매다 꼬아야지 뭘 어떡해. 뭉태는 딱 봐도 장인을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죠.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고 주먹질까지 하다 등장까지 쳤다. 놈이 봄시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리고 막 찌다오를 붙는다. 지가 깨놓고 막 나한테 석유값 내라는 거죠.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고 있으니까 저만 연신 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 아니?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애가 빠져 죽어? 이랬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맨날 일만 해. 영득이라는 애도 대릴 사위로 왔는데 걔는 1년 만에 장가를 들었어. 이걸 보면 당시 농촌에 대릴 사위가 드문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고 세 번째 사위라는 얘기는 이 사위라는 명분으로 이미 사위를 계속 갈아치우는 거야. 걔가 세 번째 온 사위란 얘기지.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후닥거리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이제 여기가 그 뭉태에게 들은 줄거리야. 우리 장인님에겐 딸이 셋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 사위를 해가지고 있다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살, 아이고 9년 동안 대릴 사위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서는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 이거 진짜 사위부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예, 아니죠. 이거 반어예요. 반어. 비꼬는 거지. 14놈이란 참 너무 많다. 9년 동안 14명을 갈아치웠어.
장인님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거로 그 다음 딸을 대리사위에 올 때까지, 그 둘째가 클 때까지, 점순이가 클 때까지 첫째 딸의 그 대리사위들을 부려먹어야 되는 거지. 물론 머슴을 두면 좋겠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팡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벨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어쨌든 벨이 상했거나 일 잘하는 놈 고르려고 계속 바뀌는 거지. 점순이가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대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고 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이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사위를 할 테이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아직도 나는 4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 이제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뭉태가. 나는 건성으로 엉엉 하면서 귓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렁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 옛날에 원님이 쓰던 이런 모자 같은 건데 그거를 달라 그랬는데 안 줬어. 그래서 얘가 땅을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됐나 봐. 그때부터 뭉태는 장인을 싫어한대. 그럴 리도 없었을 것을.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고지 전수 듣지 않았다. 곧 고지 들었다간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바로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들었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 뭉태의 말은. 그러면 딸에게까지도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또 뭔가 점순이의 영향이 있나 봐.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져올 때까지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삶은 산나물이 한 대접. 자, 산나물.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다.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그러면 이제 나물을 많이 줬다는 것은 점순이가 나에게 애정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지. 밥 많이 못 먹으니까 나물이라도 먹으라고. 구장님에게 갔다 그냥 온다? 이렇게 얘가 이제 또 따지듯이 말하네요. 왜 그냥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고 나에게 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엊그제와 같이 산에서와 같이 종알거린다. 딸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딱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또 내외하니까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떡한다? 이랬어요. 얘는 수동적이야. 그리고 소극적이지. 쇠물 잡아채야지 그냥도 이 바보야? 이랬어요. 점순이가 2차로 충동질했어. 왜 그렇게 그냥 왔냐고. 근데 아마 이 수염을 잡아채라는 거는 글쎄 일단 충동질했어요.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튀어들어가지 않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어미일은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왜? 점순이가 나를 바보 취급해서. 점순이가 나한테 바보라 그랬잖아.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동안은 없었는데 큰 충격이야. 점순이가 나를 바보로 생각한다는 게.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들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갈려하다가 돌을 벗어던지고 마당 밖 공석 위에 드러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갖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 왜? 삶의 의욕을 상실했어. 점순이가 나더러 바보래잖아.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서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으로 나오는 날 보고서 이 자식아 왜 또 이러니? 관객이나 써유. 아이고 배야 이랬어요. 또 이제 꾀병을 시작하는 거지. 기껏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관객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이랬어요. 나를 이제 겁주는 거지. 아마 구장하고 짰나 봐 이렇게 말하기로.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을 가도 좋다고 생각했다. 이제 이번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어. 나중에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하늘이 두 쪽 난데도 열쪽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찍어 넘기듯이 쿡 찍어 넘기고 쿡 찍어 넘기곤 했다.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이제 아픈 거지.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한다. 아유 장인님 참 못됐지.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굳어서 그렇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꾹 참고 넌 해라. 난 재미난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칠 때는 나도 모르게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댔다마는. 이제 누워서 계속 하다가 참다가 엉덩이를 착 때리니까 벌떡 일어나서 수염을 잡아챈 거야. 점순이가 아까 수염 잡아채라 했잖아. 내가 골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부터, 근데 나는 진짜 그거를 잡고 싶어서 잡아챈 게 아니라 이거야. 벽 뒤에서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의 꼴, 아버지랑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지. 난 점순이한테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그래서 일어나서 수염을 냅다 잡은 거죠.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몇 가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정 바보로 알 게 아닌가. 정말 바보로 알 것 같아. 또 점순이가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여서 수염만 채고 제 원대로 했으니까 점순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슬라보다 하고 소리를 쳤다. 까슬라보다라는 건 뭐야? 이걸 뭐 때려버릴까? 뭐 이런 말이죠.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나려가겠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땐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제 장인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 이 녀석의 장인님하고 눈에 불이 퍽 나서 그 아래에 있는 넝알로 그대로 때밀어 굴려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렇게 한 너댓 번 하다가 그럴 적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이랬어요. 결국 이 모든 싸움의 근본 원인이 뭐야? 성례.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성례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나야 그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 기어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 단박에 움켜잡고 매달렸다. 그 급소를 잡았나 봐. 소리치고 나는 세상이 그만 핑그르르 도는 것이 빙장님 이 자식이 잡아먹어라. 진짜 잡아먹으라는 뜻이 아니죠. 반어예요.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이랬어요. 자, 빙장님에서 할아버지로 호칭이 막 변하지. 그만큼 다급해. 이게 해악성을 높이는 거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질 적에 이마에 진땀이 쭉 솟고 인지 참으로 죽나 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이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락이를 꽉 움켜잡고 낚았다. 나도 이제 오모가 나서 복수를 하는 거지.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것은 이 때문이다. 장인님의 바지가락이를 잡아가지고. 그러나 또 여기가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끝까지 나의 어떤 그 어리석음.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겠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찢어주고 이제 막 맞아가지고 머리 피가 나니까 소독해가지고 솜으로 찢어주는 거야. 호주에서 희연은 담배인데 이 당시에 나온 담배니까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한 봉을 넣어주고 올가을엔 성례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또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회유하는 거지. 하고 등을 두들겨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제 내쫓으려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하며 불려사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이게 이제 모든 사건이 끝난 결말이야. 그럼 요 결말 전에 이제 장인님의 가랑이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 다음 요 11번째 줄에서 요로 이어지면 돼요.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렸다. 이놈 놔라.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진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게 더 댕겼다.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행 도는 것을 알고는 좀 겁도 났다. 나 좀 모질지는 못해. 할아버지 놔라. 장인님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한 거지. 해악성, 어떤 웃음을 유발하는 게 가장 절정인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이 악장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야겠지? 대체 이게 웬일 속인지. 지금까지도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려기는 지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 달려들어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를 죽이네 하고 내 귀를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서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당기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 사문 나려 죽였다. 나를 막 때리는 거지.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앞에 보시면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고 장인이 또 나를 회유하는, 그래서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이 소설 내용은 되게 어렵지가 않죠. 이 나의 어리숙함, 그리고 장인의 어떤 교활함,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1번 문제 보시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보죠. 이 문제가 이 작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계속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걔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장인과 나는 점순이가 자라면 성례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이맘때 내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누워있었더니 발목을 삐게 했고, 그래서 일을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그 전날 밤에 점순이가 밭을 가고 있는 나에게 밤낮 일만 할 텐가 했지. 그래서 구장님을 찾아갔는데 결국 이제 뭐 싸우다가 구장을 찾아갔는데 안 됐고, 어젯밤에 뭉태네 집에 가서 뭉태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난 참았어. 근데 오늘 아침에 점순이가 나를 또 부추겨. 그래서 이제 또 꾀병을 부리다가 장님과 싸우고 나중에 그냥 또 이제 일터로 가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사건이 이렇게 나열하면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 6, 5, 1, 7, 3, 4, 2. 요 순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속에 일어난 시간과 소설 속의 서술한 시간이 다른 것, 즉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얻는 것은 어떤 그 소설의 사건의 입체적인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 요 시점이나 구성 방식의 특성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을 구성하는 3요소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거든요. 여기서 인물의 성격을 보면 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굉장히 뭐 다 점순이 좀 어수룩하고 순박하고, 그 다음에 봉필이와 점순이와 동네 구장이나 몽태의 성격과 역할까지 여러분 한번 요거 참고로 봐두시고요. 학습활동 다시 꼭 풀어보셔야 돼요. 학교 시험은 학습활동이 기본입니다.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혼자 풀 수 있으면 그 소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드러난 인물들 간의 갈등과 함께,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갈등이에요. 소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인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데, 점순이와 나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장인과 나 사이의 갈등. 예, 여기 보시면 점순이와 나 사이의 갈등은 내가 성례를 못 치른 것, 장인과 나 사이의 갈등 성례를 안 시킨 것. 아 이거 좀 지울까요 잠깐? 너무 지금 펜이 굵게 되어 있어서. 인물 간의 갈등을 파악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성례를 못 치는 게 점순이와 나의 갈등이고, 성례를 시켜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장인과 나 사이의 갈등. 그래서 얘는 점순이에게 구박을 당하고, 여기서는 맨날 드잡이는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해결 방안이야. 성례하면 돼. 결국 이 모든 일의 갈등의 원인은 성례고, 해결 방안은 또 역시 성례죠. 성례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성례를 시켜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 거야.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김유정 소설의 특징이에요. 특히 이 소설에서 해학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는 부분. 그래서 가를 읽고 나에 있는 내용에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의 내용이 크게 5개인데,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비속어를 통해서 능철스럽고 해학을 표현하고 있고, 1인칭 시점과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의성어 의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 밑에 나오는 나 지문에서 찾아봐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3인칭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요거를 3인칭 소설을 바꾼다면 일단 나는 그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나의 속마음은 드러나지만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인 3인칭 시점으로 바꾸게 되면 장인이나 점순이의 속마음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속어나 방언, 표준어,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꾼다라는 거. 구어체는 일상 말투인데 걔를 문장의 형식으로 바꿔보니까 3가지. 원작의 느낌이 사라지고, 건조해지고, 내면의 심리를 더
더 잘 알 수 있겠죠. 왜냐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장인, 봉필이가 장인이지. 그 다음에 점순이 뭐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써주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예. 이 소설이 당시 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근데 모든 문학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유정의 활동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왜 김유정의 소설은 농촌의 현실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그런 일상만을 보여주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한 것도 예, 그 나름의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 있으니까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직유라는 그 설화와의 비교인데요. 설화도 역시 서사갈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 우리가 읽었던 본봄이 서사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비교하시는 글이에요.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뭐 각각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제가 볼 거는 요 표 하나만 여러분이 예,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직위의 공통점, 서사에 속한다는 거. 서사에 속한다는 얘기는 줄거리가 있다는 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물 사건 같은 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있고,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두 작품에서는 이 배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차이가 있다면 본봄은 1인칭, 직위는 3인칭, 얘는 역순행, 얘는 순행, 얘는 신화적 사건, 일상적 사건. 여기서 요 차이점 여기 여러분이 예,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김유정의 본봄은 학생들이 의외로 읽기 어려워하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비속어나 토속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데, 사건의 순서, 아까 우리가 학습활동 1번에 했던 그 사건의 순서를 이해하고 예, 작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섞어놨구나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나와 장인의 갈등인데 그 갈등의 원인이 성례를 시켜주지 않아서, 그리고 해결 방안은 성례를 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인물들의 특성,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 그 다음에 그런 갈등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입장과 태도와 처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